발로란트랑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하는 membershi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의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YSHKKJ님 조세프님 FUWB님 감사합니다. 챔피언스 8이 플레이오프 조추첨이 있었던 지금 집에 가는 8개 팀은 모두 확정이 됐고 아쉽게도 T1과 RRQ는 모두 떨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도 뭐 퍼시픽에 두 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세일님은 어떻게 오늘 경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안타까웠어요 그냥. 근데 저는 오늘 하나를 깨달았어요.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바견이 한 말이 처음에는 난 다 거짓말 같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만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유전자론도 의미가 있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있었던 경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면서 예. 빈보님과 세일님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챔피언스 8위는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빈보님. 이변이 있었던 음흠. 대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 기준에서는 이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본인 기준 말고 그냥 모두가 보기에 네, 모두가 보기에도 이 정도는 이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일단은 그룹 스테이지 A 그룹은 뭐 솔직히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변인 거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나 팬들 입장에서 이변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은 GX도 잘해 왔었고 맞아. 장훈 리그 최근에 PRX도 잘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페퍼렉스 가는 거는 뭐 사실 맞췄는데 저희가 이제 뭐 센 얘기했었는데 제가 석고대제 했어요. 센 씨.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경기죠. RRQ가 에마비라테 솔직히 말하면 힘없이 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패를 한 게 맞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잼키니 아스파스와 비빌 제 생각인데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했고 지금까지 결론은 못 비빈다가 결론이 났죠. 예, 보법이 스탯이 달라요. 어떻고. 보법이 예. 보법이 달라서 어쨌든 MIBR이 어쨌든 승리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퍼시픽 권역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퍼시픽 팬으로서 좀 RRQ가 못 간 거는 좀 아쉬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세일님과 제가 최근에 좀 예측을 좀 해봤을 때 세일님이 이제 RRQ를 했고 저는 뭐 MIBR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정확한 예측률을 자랑하는 알파고 시바기 때문에 뭐 맞췄지만 세일님은 요 RRQ를 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RRQ를 왜 뽑았냐면은 우선 B에서 저는 사실 우선 시작하자면 빌리빌리가 이렇게 대패를 하고 떨어진 것부터가 제 기준에서는 이변이었고 저도.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간 이제 RRQ가 올라가겠다로 갈아탄 건데 그게 그 이유가 RRQ vs MIBR을 할 때 RRQ는 그 MIBR에 빡세게 오는 그거를 PRX로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카운터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RRQ를 뽑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패배의 가장 큰 이유 RIQ가 낯을 가립니다. 글로벌 무대 낯가림이 심하다. 예. 왜냐면 이게 진짜요. 글로벌 대에서 못하는 건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무슨 얘기합니까? 오케이. 예, 저희 뭐 맞췄죠. 뭐 빈보님은 못 맞춘 거예요. 빈보님은 일단 참석 안 했으면 0점인 거라서. 저도 DRX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여긴 DRX가 여기 좀 맞았고. 여기도 DRX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츠가 왜 이래? 웨일레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도 그냥 근데 제 이게- 생각인데 마우스 잘못 눌렀나? 제가 아니 왜냐면은 저는 그 EDG전 때 있잖아요. 리퀴드 EDG전 그리고 위에 리퀴드 DRX전. 사실 저 때 시발점이었거든요. 리퀴드 DRX전 때 지고 나서 EDG전 전에 그 선수 인터뷰를 하잖아요. 파티태그 하랑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 경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뭐 내부적으로 정돈할 게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워딩을 좀 대놓고 했었어요. 선수가 인터뷰 때. 그래서 제가 전화 중계 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걱정됐다. 왜냐면 리퀴드가 팀보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방송에 실제로 사운드 탄 되게 언성이 높아지는 액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퉜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DRX 전에 네츠의 웨일레이 보는데 진짜 싸워서 엔트리를 내가 하겠다 했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엔트리를 하겠다 해서 싸운 걸 수도 있지. 오히려 반대로.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말이 그치. 안 되는 게 저 중요한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엔트리를 안 하던 선수가 갑자기 한다가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안 그려져서 그냥 저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싸우지 않고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솔직히. 심지어 못했어요. 네츠 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때까지 선수 생활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그게 떴어요 방송에 506판 중에 첫 엔트리래요. 그러니까 오를 눌러보자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거는 바이퍼 그 자체예요. 이 선수는 킬조이 메타 때도 킬조이 안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그래서 정말 싸웠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기보다 제 생각인데 그 대회에서 잘못
좌클릭을 하면은 리방 해주나요? 리방 해줘요. 무조건 해줘요. 예. 아 그래요? 경고를 주고라도 리방을 해줘요. 뭐 이거는. 타임아웃을 예. 뺐던 뭐가 됐던 예. 뭐 리방은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여기 선수들 중에 네츠가 굳이 웨일레이를 해서 메리트를 얻는 게 있나? 왜냐면 이 맵은 바이퍼 운영도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이 팀. 아니 네츠가 바이퍼를 못하는 팀이 아니잖아. 못하는 선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코로드인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트렉스도 보시면은 감시를 지금 보시면 요 팀은 처음이에요. 아니 그냥 바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원래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들이 판단한 게 우리 여기서 바이스보다 바이퍼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투타를 하고 싶어라는 전략으로 갔다고 하면은 차라리 본인이 바이스를 하고 다른 애들 엔트리 네온 주는- 엔트리 시켰으면은 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맵에서 트엔트리를 다른 애 시키는 것처럼 그냥 다른 애를 줘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웠다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그 정도로 놀랬다. 네, 그냥. 놀랄 그 정도였다. 정도가 어떤 제일 저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DRX가 이제 좀 더 높이 올라가는 마지막 그런 2025년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퀴드 경기 그 전에도 그 저희가 이 챔스 때 T1과 DRX가 어떻게 보면 챔스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현 메타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엔트리 실제 T1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DRX 현민 풀백이 트엔트리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내용이나 스탯이나 다 지금 되게 준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좀 약간은 불안정한 게 프링 선수. 근데 저는 사실 빈보님이 그냥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빈보님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흐름이 예측의 흐름이 싫은데요? 예측의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알죠 그런 거. 제 예측이 반대로 갔으면 뭐 PRX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PRX는 모두가 다 예측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러면은 이번에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봤을 때뭐 세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조가 가장 꿀조였고 어떤 조가 최악의 조였다를 한번 거꾸로 한번 말해볼까요? 꿀조. 우선 제 눈에 꿀조 B 슬쩍 보였고요. B. B가 네. 꿀조다. 오. 그러니까 네. 이게 한 팀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냥 음. 딱 전체적인 조를 봤을 때 그나마 B가 조금 제 생각에는 여기 온 네 팀 있죠. 이 조에 있는 네 팀은 다 서로가 생각했을 거야. 꿀조다. 제 생각엔 그래요. 푸나틱을 제외하고 솔직히 나는 테일님은 꿀조가 B조고 그리고요. 그리고 죽음의 조는 나는 A 아니면 D거든요. 저는 D로 할게요. 저는. D조. 아. 자, 그럼 제가 또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꿀조가 A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꿀조 꿀빨조. 죽음의 조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C조도 B조. 죽음의 조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저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네.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고 한 거라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반대고 빈보님 오케이. 얘기 한번 근데 들어볼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AP가 아니고 이빵 나온 데가 꿀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뭐 판단이 문제니까. 뭐 빈모님 해보시죠. 뭐 네. 어떤 방식이 됐든 우선 한번 골라보세요. 어디가 꿀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꿀조 A조. 뭐 전 PRX 기준으로 좀 잡은 거긴 한데 그러면 죽음의 조. 죽음의 조. 딱 갑자기 죽음의 조를 C로 바꾸고 싶기도 한데. 나는 근데 솔직히 C조는 저는 저도 아니라고 C조로 생각해요. 할게요. C조요? 네, 왜냐면 이게 이 팀들이 졸라 막 엄청 잘해서 죽음의 조라는 뜻보다 다 또이 다 꿀또이라서. 고만고만해서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느낌에 그래서 뭐 팀 리퀴드 DRX 뭐 물론 리퀴드가 정말 잘해가지고 시즌에 뭐 올라와서 DRX가 되겠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리퀴드가 1시도 저도 갈 줄 알았었고 그 정도 퍼포먼스면 맞아. 근데 역시나 열어봐야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DRX 팬들도 그렇고 이때도 많이 갈렸던 게 리퀴드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아무리 1등 했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EDG NRG도 뭐 마다가 지금 잘해주고 있고 에단이 너무 잘하고 있고 다 올라오고 있다 NRG 근데 EDG 챔스 출신인데 만만할까?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다. 왜냐면 DRX도 챔스 매번 진출하는 강팀 중에 하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신 건 아니네요. 그쵸. 저는 결과론 쪽이라기보다는 그냥 결과론 쪽으로 보면 사실 이빵 나온 데가 개꿀조고 제일 풀맵 나오고 연장 나온 데가 제일 그러면 여기가 힘들고. 개꿀조네요. 결과론 쪽 따지면 여기가 개꿀조죠. 저는 그렇게 사실 스코어로 꿀조 죽음의 조를 나눈 건 아니고 이제
빈보님 얘기 들어서 저도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저는 왜 B조를 죽음의 조로 뽑았냐면은 사실 지금 푸나팀이랑 MIBR 2대1 경기였잖아요. 네. 네. 입방이 아니라 그냥 힘들었어요. 경기가? 네. 네. 그리고 여기서 RRQ 입장에선 존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쥐어 터졌어요. 왜냐하면 RRQ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일님이 B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꿀조가 시작 전에는 여기가 서로가 꿀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나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푸나틱은 나는 무조건 가겠네라고 꿀조라고 생각했을 거고 빌리빌리도 푸나틱 제외하고는 좀 해볼 만한데 MIBR도 해볼 만한데 RRQ도 해볼 만한데 였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야. 이 MIBR 때문에 이 변수 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B조가 제일 죽음의 조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판단을 있지. 한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어요. 예. 자 세일님은 죽음의 조 D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했어요. 딱 그냥 결과를 안 보고 제 입방? 기준에서는 아니요 입방 아니고 앞에 딱 2경기씩 4팀씩만 봤어요. 봤을 때 제 머릿속에서 제일 빡센 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조가 죽음의 조인 거고 그리고 꿀조는 아까 빈보님이 반대로 그 또이또이 그 제일 뭔가 못하진 않는데 제일 비등비등하고 그나마 그게 어떻게 꿀조야? 그게 죽음의 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죽음의 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해석 차이예요. 왜냐면은 쟤네가 예를 들어 제가 말한 꿀조에 있던 A조에 있던 사람이 어디론가 갔어. 그러면은 거기가 또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해석의 차이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거야. 조의 파워를 본 거예요, 나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꿀조라는 개념이 A, B, C, D 중에 B조가 제일 약하게 보였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저는. 다른 느낌으로 본 거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그래도 이제 퍼시픽 팀의 경기가 사실 뭐 DRX, T1, RRQ 3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냥 저희 퍼시픽 얘기나 좀 살짝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두 분의 한 줄평 지금부터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B조의 MIBR과 RRQ의 경기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보님은 어떻게 RRQ MIBR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줄평 궁금하네요. 역시 세계의 벽은 높다. 역시 세계의 벽은 높다. RRQ 입장에서 또 해주셨어요. 네. 왜냐면 경기 제가 선수들과 그래도 좀 몇 번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해본 선수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RRQ는 그렇죠. 그나마. 근데 표정을 보는데 뭐 아마 중계진들도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미 반쯤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특히나 엑스페로나 몬예 선수 표정을 봤는데 마지막쯤에. 아니 마지막쯤에도 아니요. 중간쯤에 이게 뭐지? 라는 느낌. 얘는 뭐지? 왜 나도 아니 몇 번- 내가 왜 얘를 못 이기지? 근데 이 해법을 감코진도 못 찾아요. 저는 사실 1맵은 그렇다고 칠 수 있거든요. 1맵은 분위기상 1맵 줄 수 있어. 오케이. 코로드야. 코로드니까 너네 뭐 그래 RRQ가 고르긴 했지만 아쉬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비스? 잼킨 자신 있어. 아스파스 자신 있어. 제트 한번 대기 한번 보자. 이건 우리 진검승부야. 했는데 그냥 벽이었어요. 픽도 미러거든요. 사실 오멘 아스트라만 빼면은 그냥 미러픽인데 벽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 어비스를 보면서 느낀 게 MIBR이 아스파스에만 의존하는 팀이 100% 아니라는 게 이 경기를 보면 느꼈어요. 오늘 바뀌었고 그러니까 선수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수들은 다 잘하고 있고 다 제놈이나 뭐 코르테지아 아티지 다 잘해주고 제가 말한 거 뭐냐면은 그 전략 전술이 예전에는 아스파스 시팅하고 날개 달아주는 게 끝이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비스 내용을 봤는데 플레이테이크 B사이트 준비하는 게 디테일 자체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얘네가 준비한 작전들이 되게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오늘의 RRQ전이었고 근데 이게 감독이 혼자잖아요. 근데 그 혼자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프로드가 유명한 카스 출신이라 갖고 그런 전략적인 거 그러니까 솔로 감독님도 뭐 옛날에 뭐 전략 같은 거 많이 갖고 뭐 터미 감독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 옛날에 좀 전설적인 급을 찍으셨던 원래 카스 출신 현 감독님들이 그런 뭔가 리테이크가 됐던 아니면 공격 때 막 이거 따다닥 하면서 가는 전략들 있잖아요. 티키타카 맞추는 그런 걸 진짜 잘 짜는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세일님 평은 제가 대신해드릴까요? MIBR아 고마워 이건가요? 아닌데요? 빨리 끝나서 저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2? 이것도 또한 RRQ한테 말을 하는 거고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네. RRQ가 사실 이게 두 번째 국제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 얘기잖아.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아직까진 봐주겠다. 왜냐면은 사실상 퍼시픽에서는 잘 하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 근데 국제 대회 경험 없어? 오케이 두 번까지는 봐줄게. 오케이. 다음 이제 26년 마스터즈 때 만약에 RRQ가 가게 되면 그때는 잘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희님은 이제 RRQ는 내수용이다. 아 지금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자, DRX와 팀 리퀴드의 경기
세일링 거 제가 해드릴까요? 뭐. DRX야 고마워. 네츠야 돌았니? 저는 한주평을 네츠 왜 이래. 그냥 저는 사실 DRX 입장에서는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풀백 현미는 칭찬하고 막 이런 건 너무 뻔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했고, 근데 저 경기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그냥 네츠가 왜 이래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사실 그냥. 아까도 너무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뭐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세일님 의견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DRX는 우선 뭐 빈보님은 동의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했던 경기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DRX에서 투 엔트리를 하면서 그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제 촬영했을 때도 막 갈고 닦기만 하면 된다. 이 조합을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DRX는 제치고 저도 네츠야 왜 이래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네츠야 왜 그래.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래 왜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T1과 G2의 경기인데 일단은 좀 제가 원래 했던 말이 있잖아요. 때려본 놈은 때린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돼버렸죠. 그렇죠? 맞아본 놈이 이제 좀 운동을 좀 하고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잠깐 이제 잘못 싸워서 그때 맞은 걸 수도 있고. 두 분의 평 좀 들어보고 싶고, 그냥 T1과 G2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속수무책. 속수무책이었다. 네, 그냥 제가 느낀 그냥 경기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그냥 왜냐면 이게 뭔가 다른 때는 제가 T1의 그 리뷰 한주평 했을 때 막 뭐 서커스다 뭐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양한 비유를 덧대긴 했었는데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원래 되던 DH의 에임도 너무 안 됐었던 날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인터뷰 때도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자신있게 얘기했던 트엔트리 메타가 아예 먹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G2와의 상성이 테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G2가 테오를 계속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잠깐 트엔트리 메타가 오기 전에 잠깐의 그 EWC와 그 텀이 있잖아요. 그때는 완벽한 모든 맵이 트엔트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테오가 또 이런 강점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테오가 강점기라기보다는 트엔트리 상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게 교전각을 강제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트레이드가 안 되는 순간 트엔트리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빵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빵빵 와서 교환 해주겠다는데 테오의 스킬 때문에 그게 계속 억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트엔트리의 빛을 아예 못 받고 그냥 속수무책을 당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뭐 속수무책이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G2야 잘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을 할게요. G2야 잘했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G2야 잘했다가,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G2 그 코로드 얘기 좀 잠깐 제가 분석했었잖아요. 오케이. 오늘 인정. 코로드를 오픈을 하고 T1이 그 베이트를 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아, 베이트를 맞아. 뭐라 그래? 미끼를 문 거예요. 미끼를 물게 하고 조합을 딱 바꿔왔잖아요. 바이퍼를 썼잖아. 테오도 썼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제가 분석할 때도 왜 바이퍼를 빼고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하지? 그러면 그 세일님 이런 한줄평을 미끼 던진 걸 물었네 이런 걸로 해주시 차라리. 뭐 미끼를 물었네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우선은 이렇게 하고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코로드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G2 이 친구들 생각은 할 줄 아는구나. 완전히 공감이 됩니다. 완전히 공감이 돼. 그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잘 들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